자, 안녕하세요. 새싹교도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 시험 대비 노베이스를 위한 진짜 영어 공부법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2025년 국가직 문제를 풀어봤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전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23년도에 주야 2교대를 뛰면서 그때 틈날 때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랑 점심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퇴근해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영어를 해결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뭐 할만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에 합격한 케이스인데, 저 정말 노베이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베이스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ABCD도 잘 몰라야 노베이스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능도 막 1, 2등급 나왔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공무원 시험 자체는 처음 해보니까 노베이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제가 제 베이스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점수가 영어가 한 70점 정도, 그러니까 등급으로는 한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토익 700점을 맞으면은 포상휴가를 준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못 찍었어요. 600점 정도, 그때도 한 3, 4개월 정도 정말 빡세게 했는데도 600점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그게 근데 2010년도죠. 2010년 15년 전이죠. 그 이후에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기출 문제를 시험 들어갈 때 처음 풀어봤을 때 한 40점 정도 나왔습니다. 단어는 정말 아예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었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형식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게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독해는 뭐 당연히 뭐 지문에서 아는 단어 몇 개 정도 이렇게 쓱 봐가지고, 그게 이 단어로 해서 약간 짝짓기, 막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으로 풀어가지고 몇 문제 맞췄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한 40점?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준 베이스는 이 정도예요. 물론 그때 수능도 70점 맞았던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예체능 같은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처음 모의고사 때 영어가 한 28점인가 3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단어만 그냥 외워가지고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베이스입니다. 거의 뭐 영어 공부를 학창 시절에 열심히 안 했고, 수능 공부도 뭐 한 1년 정도 바짝한 그런 느낌. 이 정도 베이스를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거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이거보다 좀 더 낫더라도,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손을 놨다, 완전 막 그 정도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진짜 ABCD도 모르고 알파벳 그 단어를 읽을 줄, 뜻은 몰라도 되는데 읽을 줄도 모른다, 이 정도까지면은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충 뭐 I love you 이거는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고, 뭐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대상은 이래요. 영어 베이스가 낮은 사람, 그리고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이내에 영어를 부셔놓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에 시간을 몰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영어를 해치고 싶은 사람, 또 직장인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영어가 진짜 걸림돌이니까 직장 다니면서 먼저 영어는 부셔놓겠다, 그래서 시간 확보가 좀 부족한 그런 직장인분들도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3개월 내에 영어 기본기 완성하기인데, 뭐 기본기라는 건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랑 결국 구문 독해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이하 투자해서 시험장에서 90점 맞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80점이 목표였는데 그때는 어휘 문제도 많았고 문법 문제, 생활 영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80점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런 이번 출제 기조를 보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이제 누구나 90점은 정말 누구나입니다.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CD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학창 시절에 뭐 수업 시간엔 공부도 좀 수업하면 듣고 근데 뭐 시험 기간에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렇게 공부보다 노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그 정도 분들도 3개월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투자하시면은 시험장에서 90점은 충분히 맞으실 것 같아요. 출제 기조가 막 단순함기 이런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추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풀어본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읽고 해석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험장에서 90점 맞을 거예요. 예전엔 80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방법으로 90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풀어봤는데 90점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딱 이만큼만 듣고 믿고 그냥 이대로 해도 되고요. 못 믿겠다 싶으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어 암기할 거고요. 구문 독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강의 안 들을 겁니다. 독학으로 기출문제 풀 거고 주로 기출도 이제 출제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기출문제 독해 문제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매일 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재수생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어 강의는 뭐 기본 강의도 듣고 문법 강의도 듣고 독해 강의도 듣고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를 몰라요. 어느 정도 암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요. 독해 지문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뭐 적게는 막 6, 7개, 많게는 막 10개 이렇게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막 체크를 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형광펜을 그으면서 아 이거 뜻이 이거고 이제 복습해서 다시 외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안 외우죠. 복습을 하더라도 그날 이제 수업 마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겠죠. 단어 암기.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독해 지문을 다시 막 계속 반복해서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건 또 비효율적이죠.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풀었던 독해 지문을 계속 본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독해 진도도 안 나가죠. 독해 막 일단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데 계속 단어 체크하고 이거 무슨 뜻인지 보고 다시 해석하고 이러느라 독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단어도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남는 게 없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단어는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이것도 뭐 다 알진 못하겠죠. 근데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단어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단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냥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 그리고 구문독해의 구조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보면서 단어에다가 내가 막 뉘앙스를 붙여가면서 알아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또 문장이 길어지면 그 안에 관계대명사, 뭐 접속사 이런 게 나와지면서 문장이 길어지는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막 단어를 유추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한 세 문장짜리, 세 줄짜리를 다 읽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예요. 감독해죠? 감으로 독해한다 그러잖아요. 감으로 독해하다가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도 안 풀리죠. 강의를 듣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 독해 강의라고 하면은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스킬적인 부분으로 답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건데 일단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요 방법으로 강의를 들어도 실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강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막 약팔이하고 막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안 들어도 되는 강의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잘못된 거죠. 사칙 연산을 못 하는데 마치 2차 방정식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죠. 사칙 연산을 마스터를 해야 그 다음에 그 고난이도 그 다음 단계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말은 뭐 독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문법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강의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100점을 맞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영어의 궤도에 올랐어. 근데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분들.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강의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강은 모든 수준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입문인 사람들도, 그리고 막 90점 궤도에 올랐는데 막 100점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도 다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을 위한 강의가 아닌데 그런 걸 다 따라 들으니까 좀 시간 낭비가 되고 막상 실력은 안 오르고 그러는 거죠. 또 전 이런 생각이에요. 그 아까 사칙연산을 모르는데 2차 방정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칙연산만 배우면 그 뒤에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사칙연산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또는 뭐 네 자릿수 나누기 이런 거예요. 이거는 처음엔 어렵겠죠.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를 내가 할 줄 알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베이스 분들은 많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베이스라는 것은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국어도 그렇고 암기 과목 세 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린 시간이 유한해요.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저는 시험 그 수험 기간의 평균을 내면 순공부를 하루에 8시간 이걸 채우는 게 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단기간에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뭐 10시간, 1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뭐 5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100점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한 90점을 목표로 해서 남은 시간은 다 암기 과목에 몰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기 과목은 진짜 단순 암기예요. 이걸 계속 보면은 실력이 늘어요. 그 바꿔 말하면 시험 직전에 이렇게 쓱 보고 들어가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점수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최단기간에 3개월 정도 안에 끝내고 그런 걸 목표로 이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단기간만 3개월 정도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 발만 살짝 발만 담가 보려고 할 때 한번 이 방법만 한번 해보세요. 영어만. 영어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결심 세우고 완전 전업으로 돌아가도 되겠죠. 진짜 이거는 중요해요. 단어를 외우기 전에는 독해 문제를 풀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독해 공부도 아니고 단어 공부도 안 되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초 구문 독해 완강해서 내가 복습 끝내기 전에는 문법 독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강의도 듣지 마세요. 왜냐면 그 대충 단어를 아니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독해 강의도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뭐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래성은 무너져요. 그래서 기초 구문 독해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문장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과목이 잘 되는 사람들은 문법 강의도 들어보고 독해 강의도 들어보고 이거는 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돼. 기초 구문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강의도 듣지 말고 문제도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중학교 수준 기본 동사, 기본 명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는데 막 수능 상 아주 고난이도 단어, 막 공무원 고난이도 단어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독해는 사실 진짜 기본적인 그런 단어가 훨씬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보이드, 뭐 회피하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스타트, 뭐 시작하다, 뭐 프로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동사라든지 have 이런 아주 간단한 기초 동사 이런 동사들을 알아야 그 해석이 돼요. 심지어
진짜 고난이도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한 지문에 보통 첫 줄에 그런 엄청 처음 들어보는 회계 망측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분들도 이 단어를 너네들이 모르는 건 당연히 나도 알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뭔지 그 다음 줄에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초고난이도 난이도의 단어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도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안 풀리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본인 수준에 맞게 외워야 되고, 만약 자기가 진짜 중학교 단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중학교 수준 단어부터 해야죠. 이게 중학교 단어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단어가 독해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모르면은 그 위에 단어를 외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게 초등학교 단어 모르면 거기부터 해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딱 수능 단어까지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투자하면은 3개월 내에 진짜로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풀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최근에 한 게 작년에 지텔프를 준비를 했는데 그 7급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해서 안 하고 있지만 도전은 그때 작년이니까 1년 전에 지텔프 공부한 다음에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단어를 한 3개월 내에 미친 듯이 외우면은 진짜 영어 공부의 저는 한 60% 이상은 끝났다고 봐요. 진짜로 진지하게. 왜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독해 지문을 보자면요. 독해 강의를 봐도 마찬가지고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 보여요. 아까 전에 제가 구문 독해를 못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6, 70점에서 80점, 90점으로 가기 위한 해석이지. 사실 단어만 다 알면은 그냥 영어는 아무 공부 안 해도 50점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50점 맞으면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문 독해도 해야 된다는 거지.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를 돈을 그냥 주고 암기했어요. 미친놈 같기도 하죠. 근데 왜냐면 노베이스가 단어장 그거를 보면서 혼자서 막 머리 싸매서 암기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인내심도 부족하고 의지력도 부족하고 또 공부 체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체력이 사실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냥 강의를 들으면은 전 출퇴근길에 봤거든요. 그냥 막 떠먹여줘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하면 따라 읽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면 생각하고 그러면은 진짜 단어가 빨리 외워져요. 20분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배속하니까 그 정도로 했으니까 1시간에 100개를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노력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랑 노력 이거 소모품입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막 달리기도 한 10시간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막 집중 이것도 못 해요. 계속을.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단어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지하게 단어 강의는 그냥 돈 주고 들으세요. 그리고 단어를 하면서 구문 독해를 하시면 돼요. 기초 구문 독해인데 이게 진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단어를 알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그 시험지를 보면 읽어지잖아요. 읽어지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독해 문제가 풀리죠. 그리고 단어 문제도 풀리죠. 그리고 구문 독해라는 것이 사실 문법이에요. 영어 문장의 규칙. 영어 문장은 이런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가 풀립니다. 다 풀린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한두 문제는 안 풀립니다. 기초구문 독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점을 위한 공부법이라 그랬고, 그런데 90점을 만들기 위한 이 공부량과 90에서 100을 만들기 위한 공부량을 비교를 하면 90에서 100을 만들기 위한 공부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100점 만들 게 아니라 영어를 90점 맞고 영어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른 암기 과목에 집어넣어서 그 다른 과목을 점수를 올려야죠. 어차피 평균 5과목 평균으로
시험 그 등락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구문 독해만 제가 그 줄창 얘기하냐면, 우리 수능, 지금 수능 더 어려워졌는데, 수능은 어떤 거냐면, 수능 영어는 일단 해석은 기본이에요. 엄청 그 문장도 더 문장 구조도 복잡하죠. 근데 그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지문처럼, 수능 지문은 복잡해요. 해석을 하고, 당연히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타일러 씨, 그 연예인 타일러가 미국인인데 수능을 풀었는데 못 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독해는 그냥 읽으면 정답이 나와요. 아닌 문제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석을 하면 당연히 너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문 독해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영어 공부를 어렵게 많은 고난이도의 공부까지 하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죠. 구문 독해랑 단어 암기를 한 3개월 정도 빡세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 독해 문제. 그러면 놀랍습니다. 진짜 이전에 1년 공부한 사람도 잘 안 풀렸는데 갑자기 기출 문제를 푸는데 읽어지고 해석이 되고 정답이 맞네?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실력이 계속 올라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해석도 잘 돼서 정답도 잘 찾아지고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시간도 단축돼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다면 이젠 선택이죠. 나는 혹시 모르는 한두 문제, 그 킬러 문제들을 위해서 뭐 문법 강의도 들어보고 아니면 시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독해 강의도 들어보고, 이거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왜냐면 90점보다 100점이 좋잖아요. 근데 다만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했다시피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문법, 독해 강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모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광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진짜로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선식 단어 강의 들었습니다. 이게 야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야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단어장 보면은 어근을 통한 학습법, 그 다음에 뭐 동의어, 반의어를 비교하면서 암기하는 과학적인 학습법, 막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를 접하는 그 정석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리나 뭐 이런 어원, 어근, 뭐 접두사, 접미사 막 이렇게 빡세게 막 진짜 학자처럼 공부하지 말고요. 그냥 이상하게 되게 웃기게 가르쳐줘요. 뭐 단어,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3학년 때겠죠? 단어 외울 때 프러스트레이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좌절시키다라는 뜻인데, 막 여자친구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파마를 하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풀어, 머리 풀어, 스트레이트로 풀어 스트레이트 하니까 여자가 좌절했다는 거야. 이거 아직도 안 까먹어진다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연상법 때문에 헷갈려서 나중에 막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들어본 사람일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아직도 수능 단어가 기억나고 공편토 단어도 어느 정도 기억나요. 다만 공편토는 듣지 마세요. 수능 단어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는 이제 저도 까먹은 단어가 많겠죠. 근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단어가 많아서 이번 연도 문제 풀었을 때 두 문제 틀리고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사람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연상시켜주면서 단어를 쉽게 외워주는 강의, 뭐 다른 강의도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심슨이라는 분 강의도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빠르게, 진짜 빠르게 야매로라도 암기시켜주는 그런 단어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왜냐면 진짜 영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그 합격하시고 취미로 하시면 되잖아요. 뭐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든가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니까 저는 이렇게 단어 외우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해석이 쉬워주는 해커스 구문독해 100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커스 비비안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지금 보니까 한 40강 이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두 개씩, 한 개씩만 들어도 한 두 달 내로 다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혼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책 처음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됐어요, 진짜로. 그 독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걸 넘어서 그 해커스 구문 독해 100이라는 책 안에 있는 문장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구문을 모르니까. 근데 이 수업을 듣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복습을 하니까 이제 다른 문장을 보더라도 그 구조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그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또 체크를 해주고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도 해주니까 그 부분만 공부를 해도 뭐 문법 문제 한 개 정도 말고는 다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음 영상에서 올해 영어 문제 직접 푸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구문 독해 강의는 뭐 저는 이걸 들었지만 다른 곳에도 많잖아요. 아니면 EBS 강의도 있고. 그래서 기초 구문 독해를 꼭 수강하시기를 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천일문도 있잖아요. 천일문. 그 김기훈 선생님의 천일문. 그것도 구문 독해 책인데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구문 독해 그리고 단어. 저는 영어 강의는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막 똑똑하고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머리가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저는 공부를 손에 놓은 지 15년이 된 사람인데요. 15년이 됐으면 옛날에 머리가 좋아서 다 굳었겠죠. 공부하는 습관은 애초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었고, 꼭 이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강의를, 단어 강의를 수능까지 듣고, 그리고 구문 독해 강의를 꼭 하나를 듣고 복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제 기조가 달라졌다 그러죠. 뭐 이제 대화 요런 거 위주로, 대화 위주로 막 문장 나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통할까? 네, 통합니다. 더 잘 통합니다. 예전에는 단순 암기, 생활 영어, 문법, 어휘 이것 때문에 몇 문제 정도는 놓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한 4개 정도? 한 80점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방법만 하면 9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정말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3개월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3개월만 이 정도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는 진짜로 하루에 1시간씩만 하세요.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좋아요. 30분, 1시간 하시면서 그냥 계속 문제 풀어보고 그러시면은 시험장에서 영어 때문에 문제 생길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 시험이 등급 컷이란다. 합격 컷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교정직도 80점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영어는 90점, 국어도 90점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투자하시면 암기 과목을 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 방법으로 정말 단기간에 영어를 궤도에 올려놓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암기 과목을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암기 과목은 자신 있는데 영어가 문제다 싶으신 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90점을 확보하시고 100점을 맞고 싶으시면 문법 강의, 독해 강의 이런 거 문제풀이 강의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다음 편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올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말한 방법만으로 이 문제가 다 풀릴지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영어는. 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는 이 방법이 저는 가장 효율적인 노베이스 공부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